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국민 비중이 직전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주 원인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이 오피스텔 수요까지 끌어올리면서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7.5% 오르며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한강변 노른자 위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이 오세훈표 재건축으로 불리는 신속 통합기획 재건축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대치동과 여의도, 압구정에 이어 반포에서도 참여단지가 나오면서 신속 통합기획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스트레스 받은 귤이 더 달고 맛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직장인이 귤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귤아, 회의하자. 직장인들에게는 이 회의하자라는 이야기가 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는 뜻일 텐데 저마다 스트레스 받는 포인트는 좀 다 다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물조물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은 귤이 더 달고 맛있는 것처럼 뭔가 어렵고 힘든 스트레스 상황을 잘 헤쳐내고 받는 보상이 더 달콤한 법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또 오늘 하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아주 즐거운 보상을 생각하시면서 견뎌낼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 에너지 조금 더 보태드릴게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6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금요일입니다. 벌써 12월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말 여러 가지 또 코로나의 안 좋은 소식부터 날씨 추워진 이야기까지 좀 마음이 시린 그런 주말이 아닐까 해요. 여러분의 마음 따뜻하게 다시 좀 덮여드려야 될 텐데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우리 겨울처럼 아마 차가운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부동산 시장을 보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경제만 보아서도 안 되고 또 경제만 또 안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제가 좋을 때 그때가 경기가 좋고 경제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오랫동안 침체됐다가 좋아질 때는 또 그때는 또 경기가 따라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정답을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려거든 이 세계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 이 경제를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개 연결되신 분들 고민사항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수학 문제가 그리워지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의 삶에는 정해진 정답이 좀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텐데 부동산 역시 그렇습니다. 뭐 하나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차동백 대표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세요. 02-6007-8336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언제나 무료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일부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네. 서울시 강북구 번동 주공 1단지 21평에 거주 중이신데요. 네.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재건축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언제쯤이 그 시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 대신 좀 연락을 주셨는데 강북구 네. 번동의 주공 1단지 21평형에 거주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네네. 집이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좀 거주하셔도 네네. 괜찮을런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거는 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재건축 연한이 지금은 30년으로 돼 있고요. 네네. 이 30년이라는 거는 30년 안 되면 재건축 안 된다 이게 아니라 20년 되어도 건물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망가졌다 그러면 재건축해요. 근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년이 되어야 이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안전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안전진단이란 단계를 거쳐서 재건축을 진행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된다는 뜻이에요. 네네. 이게 30년이라는 의미는. 얘는 91년도에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30년 됐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주민들이 아직까지 조합을 하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소위 말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한 1,000명이 사는데 청가구 사는데 그중에 뭐 핵심인 사람들이 우리 재개발하자 참 재건축하자 재건축하면서 우리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그 전체를 대표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이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조합 설립 추진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하기 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가장 첫 번째는 이 안전진단이에요. 아무리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도 네네. 안전진단 딱 놨더니 집이 이렇게 깔끔하고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멀쩡한 집을 부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년이 됐거든요. 네네. 30년 돼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가지고 너무 튼튼하게 진 거예요. 네네.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겪어봐야 재건축이 갈지 안 갈지 모른다. 이게 첫 번째 하나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안전진단이 어쩐이 됐다고 해도 이게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해가지고 재건축을 했었을 때 그 주민들이 뭐 좀 이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익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이익이 있다. 이걸 이제 사업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이 아파트 단지는 사업성이 있어요. 그래요? 사업성이 있다고요. 사업성이 네.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 나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네. 다만 세 번째. 네. 지금 21평이라고 하셨죠? 네네, 맞아요. 지금 시세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뭐 고가는 7억 8천에 나와 있는데 평균 한 7억 6천에 매매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7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얘가 21평짜리가 네. 재건축을 해요. 네. 재건축을 하는데 21평 새 집으로 받기 위해서 얘는 21평 지금 헌집이잖아요. 네네. 헌집인데 새 집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재건축하면 나는 1원도 안 내고 새 집 21평짜리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일부는 내야 돼요. 네네. 그 일부가 얼마가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약 뭐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요렇게는 내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거를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7억 5천 주고 구입을 하고 네.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더 내고 네네. 그럼 총 8억 5천이죠. 네네. 8억 5천을 주고 샀어. 뭐 시간은 언제 걸릴지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시작하고 네. 총알처럼 달려가도 15년씩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21평을 21평짜리를 그대로 새 집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21평이 딱 생겨나면 새 집 생겨나면 그게 얼마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냥 10몇 억씩 갈 거냐. 네. 현재 상태로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네네. 그러면은 이 매수자가 A라는 사람은 따지고 나놓고 보면은 새 집이 생겨도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요. 네.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네. 그 시간이 있고 그 있으니까 투자로만 본다면은 파는 게 유리하죠. 아, 파는 게 유리하다고요? 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적으려고 하지 말고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다고요. 그럼 본인 같으면 사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파는 게 유리하잖아요. 이해 가세요? 네네네네. 네, 그런 거예요. 사는 사람이 유리하면 파는 사람은 팔면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자 입장이잖아. 파는 사람 네. 입장이잖아요. 네네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재건축을 해서 가면 어떻게 되고 저때 되고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 7억 5천, 8억 가까이 만약에 받는다면은 네네. 재건축 되어도 그거 사는 사람은 별 마진이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아,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7억 8천이 판다라고 하면 이 7억 8천은 좀 적정 가격인가요?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아. 왜 적정 가격이라는 게 맞지가 않냐면은 네.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고요. 네네. 꼭지점 부근이 있고요. 네네. 내려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영원히 10년, 20년, 30년, 40년 오르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네. 올랐다 내렸다 할 텐데.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격이 적정한가요? 5억이? 이 시점에서 6억이 적정한가요? 이 시점에서 7억이 적정한가요? 시점에 따라서 적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지금 현재 8억이면 적정한가 얼마가 적정한가는 건 맞지가 않다. 왜 맞지가 않냐? 더군다나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서울시 가격은 전부 고점 부근인데 이 가격에는 매수를 하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해 가시나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7억 6천, 7억 7천에 만약에 판다면 네네. 그거는 아마 쉽게 팔리는 가격이 아니다. 운이 좋아야 팔리는 가격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정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적정한 가격이 아니죠. 너무 비싼 가격이죠. 그렇죠. 파는 사람 입장에는 너무 좋은 가격이죠. 네네.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마 연락 주실 때는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연락을 주셨겠지만 우선 지금은 적정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선택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해보시고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6번으로 여러분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운정 신도시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거기에 지금
매매 시점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지금 매도를 고민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네. 네, 한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 미래 이야기를 나눠보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이렇게 볼게요. 첫째, 운정 신도시의 의미하고 이 물건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경기권, 얘는 파주예요, 그죠? 네네. 파주의 의미, 경기권의 의미. 세 번째, 여기 접근할 수 있는 GTX, 이 의미. 자, 이 세 가지를 나눠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째, 얘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방송 보고 계신가요? 네네. 자, 서울을 가정을 할게요. 네. 서울이 2005년, 6년도 그때 폭등을 했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8년, 9년 박스권에 머물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쭉쭉쭉쭉쭉쭉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갖고 쭉쭉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뭐 너무 가파르게 제가 지금 그렸는데 뭐 이런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기권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경기권도 쭉 오다가 서울이 고점 부근 가까이 가니까 풍선 효과로 폭등을 했어요. 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떨어졌어요. 네. 경기권은 네네. 바로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계속 거의 횡보 쪽에 가까워요. 네. 조금씩의 물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하다가 서울이 여기 되고 이제 폭등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다시 서울을 누르니까 풍선 효과가 쫙 올라왔어요. 네. 지금 요 상태예요. 네네.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과거에 흘러갔던 모양을 보면은 지금도 자, 경기권에는 서울의 풍선 효과다.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네네. 서울의 풍선 효과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풍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2년, 3년, 4년 가지 않더라. 금방 주저앉더라. 그게. 네. 그러면 이번에도 과거의 자료를 보면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끌고 가기란 쉬워 보이지 않다. 언제인지 몰라도 금방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분석이에요. 네네. 두 번째, 운정 신도시. 얘는 파주예요. 네. 자, 모든 도시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주택 수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택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주택은 몇 개가 공급이 돼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공급이 됐어. 이거는 수요고 얘는 공급이에요. 네. 100가구가 필요한데 100가구가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은 공급이 적정한가요? 모자라는가요? 남는가요? 적정. 예, 적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 적정하지 않냐면은 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도시계획이든 뭘로 인해서 멸실되는 주택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어느 도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제 얘기는 잘 듣기만 해도 돼요. 메모 안 해도 돼요. 멸실되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멸실되면 주택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멸실되는 주택과 또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나간다든가 이러면 공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죠? 네네. 예. 그러면 공실되는 주택을 다 합쳐서 플러스 알파만큼은 더 있어야 이게 적정한 주택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네. 메모 그만하세요. 네네. 자, 메모하지 말고 들으라니까요. 쉬워요. 네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숫자가 알파까지 합쳐서 예에서 120 정도 되면은 이거를 주택 보급률은 120%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120% 이상이 넘어가면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선진국형 주택 보급률 수준 때까지 거의 올라왔다. 이 정도면 주택이 모자라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현재 서울은 지금 현재 100%가 채 안 돼요. 네. 파주는요 거의 120%예요.
자, 그 이야기는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파주는 지금 주택이 좀 많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 못지않게 충분히 공급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파주 자체 내의 힘을 가지고 파주 가격을 올라오기는 무리다 이 뜻이에요. 네. 그다음 세 번째 GTX는 GTX라는 것은 이미 발표가 되는 순간에 80% 이상 90% 이상 반영이 돼 버려요. 네. GTX가 돼서 완전히 이제 딱 오픈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 가까이 있는 센트럴 프로지오 같은 거 GTX 가까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검천이라든가 파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야 GTX 가까운 데로 가자 이래 가서 조금 몰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어요. 네. 네. 그 이외의 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봤었을 때 앞으로 그래도 조금만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는 GTX 하나죠. 네. 그것도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 나머지는 가격을 올릴 만한 어떤 요지가 별로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투자 목적으로 이 물건을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을 더 상대적으로 좋게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네네. 네, 그렇게 참고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운전 신도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아마 그쪽에 거주하시는 혹은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미래 이사 계획들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전화 주세요. 026007-8336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대통령 속에 네. 그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빌라 같은 것 좀 한번 내볼까 싶어서요. 네,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좀 매입을 해볼까 싶어서. 아. 근데 거기가 향후 네.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는지, 네. 당연히 아직도 그냥 많이 하는 게 늘어지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네. 그러면 뭐 따로 보신 물건이 좀 있으신 거예요? 구체적인 네, 부동산이? 거기 국악고등학교랑 그 주변에 이게 빌라 조그만 거 그냥 한 10평 정도 되는 걸로 한 어떤 3억 정도. 고등학교요? 거기 국악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저희 전화 상태가 네, 조금 안 좋아서 조금만 가까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개포 4동 쪽이에요. 네, 거기 개포 4동에. 주민센터 있고, 주민센터 있고, 네. 그 주변에 빌라가 이제 조그만 빌라가 좀 나온 게 있어서, 네. 그래서 혹시 거기에 재개발이 어떻게 되고 뭐 좀 얘기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오래 걸리는 그런 건지 좀 네.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투자 목적으로 보신 지역 개포 그렇죠. 4동에 좀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네, 한번 네. 재개발 이야기를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텔레비전 예.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는 꺼야 되고요. 예, 텔레비전 안 보고 있어요. 그 핸드폰인가요? 밖에서 하나요? 예, 예, 약간. 좀. 텔레비전은 안 보고 계시군요. 예.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도 모르잖아요. 아, 어느 정도는 조금 제가 그 위치는 다 알아서. 아, 위치는 알겠지만 좋아요. 네. 이렇게 설명할게요. 네네. 밖에 있다는 걸 감안해서 네. 자, 첫째, 이 북어는 네.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네.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다세대가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신축이 아주 널널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좀 그래요. 신축이 그렇게 전 지역에서 신축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우리가 재개발을 하기 위한 건물의 노후도라는 것이 있는데 노후도가 맞질 않아요. 네네. 그럼 재개발할 수가 없어요. 아, 일단 낡은 주택이 많아야 돼요. 오래된 게.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재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서 예.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막 이러면 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얘는 반듯반듯해서 차 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또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셋째, 이 동네는 이 골목이 아주 골목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다
조그만 큰 도로 주변에는 전부 다 위에는 주택, 밑에는 상가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많은 그 상가들이 재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네. 따른 각종 권리 관계가 이게 해결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한 블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블록 뭐 쭈르륵 하면서 한 세대 숫자로 가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이것저것 다 해서 한 뭐 10개, 20개 미만 되는 요런 한 블록 있죠. 네. 도로 사각 모양으로 딱 들어오는 네. 그런 블록별로 서로 합쳐서 우리 하자. 그걸 이제 재개발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로주택 네.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아, 네. 나홀로 아파트처럼 짓는 거요. 예, 예.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무조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거는 다 맞아야 돼요. 네. 다 맞아야 되고 그걸 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아주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사업성이 안 좋다면은 뭐 다세대 빌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 하기를 원하겠지만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어요. 예.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현 시점으로 봤었을 때 얘는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어느 시장이 나올지 어느 대통령이 나올지 무슨 정책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로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 사두면 한 5년 안에 뭐 되다가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한 채 생기면 강남인데 대박이다. 이런 상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되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요. 거기가 그러면 무슨 정책적인 뭐 이런 거를 건너편 쪽은 이제 전부 다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은 그러면 거의 다 그냥 단독 세대나 다세대 세대나 뭐 빌라 이런 순으로 그냥 쭉 놔두면서 그냥 가는 건가 봐요. 이게요. 이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놔두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개인이 옆에 있는 개포 주공 1단지 예. 예. 개포 주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자가 있었잖아요. 조그마한 거라도 그렇죠? 예. 그 소유자들끼리 힘 합쳐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면 이쪽 지역도 이 소유자는 다세대 빌라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다세대도 소유자잖아요. 그렇죠. 통건물도 소유자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 동네 재개발을 하자 했었을 때 법적인 재건축도 20년 됐으니까 우리 재건축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법적인 요건이 맞았을 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법적인 요건과 플러스 물질적인 요건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지역에는 그 다세대 빌라 가진 사람이 건물 하나만 따졌어도 10몇 명씩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건물 10개만 있어도 그 한 100몇십 명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개 한 100개만 있으면 도대체 몇 개, 1000몇 명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참고하세요. 네. 네, 그래도 투자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길 정말 잘하셨죠. 우선 조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재고해봤으면 좋겠다 조언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다른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고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6번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어떤 지역의 부동산 오늘 함께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예,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59인데요. 네. 거기가 빌라 저희가 이제 들어가 산 지가 3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이제
직장에 이제 좀 멀어서 이제 팔고 가려고 그랬더니 재건축 된다고 그래갖고 네. 기다리는데 또 소문에 또 재건축이 뭐 힘드니 어쩌니 그래갖고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그 앞으로 또 뭐 신대방 그 역에서 전철이 그 하나 들어온다고 또 소문도 있고 그런데 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죠.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에 59. 다세대 예. 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이제 직장이 너무 멀어서 이사를 갈까 했는데 오히려 예. 또 들려오는 개발 호재들이 많아서 지금 팔면 안 예. 되는구나라고 멈춰 있는 상태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한번 그 지역 분위기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이 결론이 그거예요. 예, 기본 재개발이 있고요. 예, 기본 재개발로 놔두면은 여기는 주민들이 합쳐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예. 그런데 주민들이 합쳐서 해도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왜? 네. 사업성이 안 좋아. 주민들이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네.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건물이 아무리 낡아도 현실적으로. 그러면 재개발이 잘 안 되잖아요. 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법적인 요건도 다 맞아. 예. 그런데 해봐야 사람들 소유자가 너무 많아서 남는 게 없어. 아, 야. 그럼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아주 낡고 낙후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신속 통합이니 공공 재개발이니 이런 말들이 나와서 서울 시내 전체를 다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데도 붙어갖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는 여기저기 저기저기 다 재개발을 한다 하니까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 동네 재개발 안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장단점이 있어요. 전부 다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요? 아, 예. 서울 시내가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신속 통합이나 뭐 이런 조건이 맞아서 예,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몰라요. 예, 그거는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인지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예. 그거는 다 조건이 다 맞아야 되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기에 괜찮은 지역이냐 이 지역이 예. 그건 아니에요. 어, 네.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 거예요. 예, 재건축은 너무 낡고 오래돼서 건물을 부숴버리고 다시 짓는 거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재개발은 단독주택지가 쫙 있는 거 부수고 새롭게 짓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역시 신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요. 예, 신축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건물 하나가 주인이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건물 하나 부수고 거기에 빌라를 10개, 20개 지으면 주인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한 지역에 소유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는 그만큼 건물을 지어도 건물 하나씩 다 줘야 되잖아요, 아파트. 예. 그러면은 남에게 팔아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팔 물건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런 걸 사업성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예. 어쨌든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뭐 파는 게 좋으냐 안 파는 게 좋으냐 만약에 주변에서 재개발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재개발이어야 돼요. 거기에 무슨 지역주택 조합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예, 그것이 진짜로 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서울시 공공재개발이든 신속통합 재개발이든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있으면은 예, 그 받을 동안에는 조금 더 지켜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받아갖고 갔는데도 안 되면은 그때는 빠져나가고요. 아, 예.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이 다세대가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여기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요런 데 들어와서 살 사람 방이 몇 개예요? 2개요. 방 2개 같으면은 식구가 혼자 사는 사람, 둘 사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역 근처에서 출퇴근하는 거니까 역 근처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차라리 이 동네는 방 3개짜리가 어울린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걸 팔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격대도 올라가는 것이 더딜 거다. 아, 예. 이해 가시죠? 아, 예, 예. 그래서 그 재개발은 여기저기 뭐 웅성웅성하고 도장을 계속 받고 있으면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예. 그게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큰 기대하시지 말고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아, 죄송한데 대표님. 네. 저번에 동해에서 쓰라고 해서 동해에서만 이게 했어요. 어떤 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이라고 그러나 그걸 하는데 동해서를 쓰라고 해서 그거는 썼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동해 한 데다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왜 뭐 별로 연락이 없냐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쪽에서 안 돼갖고 뭐 저쪽으로 옮긴다는 누가 어떻게 말이 조금 의심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일부러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있죠. 예, 예. 지역주택 조합에서도 그런 거 막 동의를 해가지고 해달라 하기도 해요. 예. 그 지역주택 조합과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재개발과 이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무슨 동의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뭐 득대는 않고 동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 근데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재개발로서 이 지역 전체를 간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은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생각만큼 쉽게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언 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이사 계획도 세워보시고 또 그와 관련된 고민은 저희와 함께 나누세요.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007-8336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 있는 라운 프라이빗 25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입주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네. 다시 매도 후에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그 타이밍하고, 이걸 좀 매도하고, 네. 다른 곳으로 가도 될지. 예, 그 결정을 다른 좀 알고 곳으로는 싶어요. 어디를 좀 보셨어요? 다른 곳은요, 의정부 탑석 센트럴 자이요?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 지금 남양주에서는 거주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를 좀 의정부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남양주 마석의 라온 프라이빗 25평형 아파트를 3년 전에 입주하셨는데 거주까지 네네. 하고 계신데 이거보다 좀 네. 투자성이 높다면 의정부의 탑석 센트럴 자이로 이사를 가면 어떤지 언제쯤 네네. 이걸 매도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년 전에 입주를 했다고요? 네. 3년 전에 입주를 하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던가요? 계속 꾸준히 올라가서 네. 지금은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꾸준히 3년 동안 똑같이 올라가던가요? 그러니까 모르시겠죠? 네, 정확하게 꾸준히 그죠? 예, 올랐어요. 얘는 이게 경기권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네네. 경기권에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요. 네. 20년 다 올랐어요. 20년 한 해에. 네. 그 전에도 안 올랐다기보다는 그 전에는 거의 수평이에요. 거의. 네. 그러다 20년 한 해 올라서 지금 21년이잖아요. 끝자락인데 21년도 한 해는 쫙 더 오른 게 아니라 거의 박스권 쪽에서 살짝 올랐거나 그런 수준이에요. 제가 이걸 최초에 분양을 2억 초반에 받아가지고 네. 지금은 한 5억 5천대 정도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입주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분양은 5, 6년 전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6, 7년 전에. 네, 그쵸? 한 5년 정도 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분양 받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분양 받은 시점에서 2억 몇천 됐어요.
네네. 그럼 이게 입주할 때까지 가봐야 3억대를 크게 안 벗어난다고요. 네네. 그러다가 2020년대 와갖고 얘가 5억까지 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네. 올해 들어와서는 5억 초반까지 밀고 가고 네네. 그런 형태로 되게끔 돼 있다니까 찾아보세요. 맞지? 네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얘가 마석의 라운 프라이빗이 몇 단지인지는 몰라도 네. 그게 그렇게 치고 올라갈 이유가 있으면 대보세요.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저는 지금 가장 호재가 GTX로 보고 있거든요. GTX는 B노선. 네. GTX 나오고 나서 무조건 오른 건 아니에요. 네네. GTX가 아니더라도 다 올랐어요. 얘가 지금 바로 GTX 바로 옆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요. GTX 네. 하나 가지고 무조건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GTX하고 관계없는 단지도 다 같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풍선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네네. 서울이 너무 많이 이제는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서울에서는 이제는 뭐 이것저것 다 정부가 누르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누르니까 그 돈들이 야, 좀 싼 아파트로 가자. 그래서 경기도권에 돈이 흘러가니까 경기도가 올라버리는 거 우리가 풍선 효과라 그러거든요. 네. 이런 풍선 효과에 의해서 올라간 아파트는 네. 풍선 효과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빠져. 그렇죠.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과거 2007년도, 8년도, 9년도 요즘에 2007년도 즈음도 그랬고요. 네네. 물론 올랐는 만큼 모조리 다 100% 빠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네. 상당 부분이 빠져요. 상당히 아. 느낄 만큼 야 너무 많이 빠진다 할 정도로 빠져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그 빠져가는 과정에서는 못 팔아요. 살 사람이 없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정부로 옮겨가느냐 안 옮겨가냐라는 것은 사실은 옮겨가도 모양새는 똑같아요. 아, 모양새는 똑같은데 얘보다는 서울 근교에 가까이 오니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것도 똑같은 풍선 효과인데 어쨌든 옮기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어디를 옮겨갈 거야 그거는 지금 결정할 상황이 아니고 일단 네. 매도부터 해봐라. 이게 매도가 지금 안 된다. 아. 지금은 네네. 내놓으면 척척 팔릴 것 같지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줄 서 있고 그러질 않다. 예. 이해 가시죠? 네네. 살 사람은 이미 지금 물러섰다. 네네. 물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질문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했었어야 된다. 저한테. 아, 그래요? 그랬으면 그때 내가 무조건 빨리 서둘러서 팔아라고 했을 거다. 아, 원래 6개월 파는 전에요? 거는 아. 매도 시점은 꼭지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꼭지점에서 팔면은 그럼 사는 사람은요? 사는 사람은 바보 아닌 이상 그거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안 보고 있어요. 네. 방송 연결하고 방송을 안 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갈 때 5억하고 네. 5억보다 더 올라갔어요. 네네. 6억까지 갔어. 네.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또 5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올라갈 때 5억, 내려올 때 5억이 가격은 똑같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달라요. 왜 완전히 다르냐? 우리가 등산할 때 올라갈 때 목부고는 너무너무 힘들죠. 네. 내려올 때는 너무너무 쉽죠. 네네. 올라갈 때 내가 5억에서 판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짱 튕기면서 팔 수 있는 금액이에요. 내려올 때 5억은 제발 내 물건 좀 사주십시오 하고 애원해도 팔리지 않는 물건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팔리기가 힘들고 기다리면 더 없죠. 더 없으면 그럼 지금이라도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아, 네. 당연히요. 아니 근데 또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좀 GTX 좀 착공 GTX 전이어가지고 기대하지 말고요.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요. 네. 그냥 파세요. 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하세요. 이것저것 네, 계산하지만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조금 더 좋게 보이게 마련인데 우선 매도 쪽으로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일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일부 마무리는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키워볼 수 있는 차동백 코너로 진행할게요.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미국 FOMC 의장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돈을 푸는 걸 줄이는 거를 수개월 앞당겨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미국은 내년 중반기까지 테이퍼링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또는 후년부터 금리를 올릴 거다 그 발표를 했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니까 이건 훨씬 더 앞당겨질 확률이 높다. 내년 상반기도 금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했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경제에 침투에 들어올 것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부동산을 성남 부동산 민심 잡자, 세금을 줄이자 이런 것들은 그냥 맨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좀 풀어준다든가 그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물건이 나왔다 쳐요. 많이 나왔어. 그러면 살 사람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건 많이 나오면 안 사요, 오히려. 10월 주택 거래량이 한 달 새 15% 감소, 거래 절벽이 심화됐다. 수도권 거래 감소세가 뚜렷하다. 전월 대비해서 14%, 전년 대비해서는 23% 감소했다. 이만큼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늘었다. 왜? 전세를 계속 올리면 나중에 갚을 게 어려우니까 건물 가진 사람은 월세를 올려버리는 거죠.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률 11주 연속 둔화, 대구 세종은 하락폭을 키웠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기권도 이미 서울권도 이미 사자는 사람보다 팔자는 사람이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뚝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부동산 가격을 이제는 폭등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 상담, 투자와 관련된 거, 또 자산과 관련된 거 세미나에 올 때는 내는 가서 뭘 물을 것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세미나를 접수하시고 한정된 인원이지만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하셨다가 제가 이 무료 세미나를 해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받으라고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지 말고요. 좀 생각을 가지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부동산에 대한 견문을 높이시고 필요하면은 투자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면 와서 좀 문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풀렸던 돈도 걷어들이고 그리고 대출 이자도 점점 다시 높아지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풀렸던 돈 역시 좀 회수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크게 없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조용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가오는 2022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멍하니 이 시장을 지켜볼 수만은 없겠지요. 내가 열심히 모으고 또 열심히 일해서 아껴서 모았던 내 자산 점점 더 어렵게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조금씩 덜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수월하게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모으신 자산들 지키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통해서도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노하우 키워볼 수 있는 정보 다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매주 주말 진행되는데요. 역시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인원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늦기 전에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의사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참석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귀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말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1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